안녕하세요. 세상 신기한 테크 이야기, 여기는 말방구 실험실입니다. 그동안 정말 다양한 폴더블 폰을 구매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중국 오포사에서 출시한 오포 파인드 N을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과연 중국에서 광고하는 것만큼 접히는 자국이 없을까요? 그리고 영화를 감상하기에는 괜찮은 비율일까요?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이번 오포 파인드 N에 대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고고고! 자, 오늘 준비한 제품은 중국 오포사에서 출시한 폴더블 스마트폰 파인드 N이 그것입니다. 현재 아마존 및 알리 등 해외 직구 사이트를 검색해보면 약 180만원부터 200만원 사이에 판매가 되고 있는 모델인데요. 그럼 일단 박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박스는 블랙 컬러, 거기에 상단 중앙에는 오포 파인드 N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박스만 보더라도 패킹에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단을 열면 중앙에 스마트폰이 올라오도록 디자인됐습니다. 마치 노트북을 여는 듯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구성품은 스마트폰 본체, 34W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어댑터, 충전 케이블 및 사용 설명서와 보증서로 구성됐습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정식 AS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품의 컬러는 블랙, 화이트, 퍼플까지 총 3가지로 출시가 됐지만 개인적으로 화이트 컬러가 마음에 들어 전 화이트 컬러를 구매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면 상당히 신경 쓴 걸 알 수가 있는데요. 후면 카메라 역시 카툭티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사면을 만들어줬습니다. 분명 폴더블 스마트폰이지만 전체적인 사이즈를 줄여 그립감을 높여줬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거기에 경첩부 중앙에는 한 번 더 홈을 파고 작은 글씨로 Designed for Find라고 인쇄를 했습니다. 디자인은 개인적인 취향이라 좋다 나쁘다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겠지만 저와 함께 이번 스마트폰을 확인해본 주변 지인분들은 디자인에 있어서는 대부분 만족감을 보여줬습니다. 제품의 사이즈는 접었을 때 132.6mm, 73mm, 두께는 15.9mm로 한 손에 그립하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량은 275g으로 오히려 갤럭시 Z 폴드 3 271g보다는 약 4g 정도 무겁고 갤럭시 Z 폴드 2 282g보다는 약 7g 가볍게 제작됐습니다. 따라서 한 손 그립은 좋을지 모르지만 역시나 무게감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번 스마트폰의 전면 커버 디스플레이는 어떨까요? 갤럭시 Z 폴드의 경우 커버 디스플레이 비율이 25대 9로 긴 화면이라 커버 디스플레이를 메인으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스마트폰의 경우 전면 커버 디스플레이가 18대 9로 일반 스마트폰 화면 비율인 16대 9 화면 비율과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각적으로 안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커버 디스플레이로 영상을 감상해보면 갤럭시 Z 폴드 시리즈는 화면이 상대적으로 많이 잘리는 반면 오포의 파인드 N 스마트폰은 잘려나가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어 영상이나 게임을 하기에도 괜찮았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60Hz의 주사율 정도로 할까요? 하지만 폴더블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이유는 커버 디스플레이가 아닌 메인 디스플레이의 시원함 때문이겠죠? 그럼 화면을 펼쳐보도록 할까요? 스마트폰을 펼쳤을 때 사이즈는 132.6mm, 140.2mm로 더 넓어지고 두께는 8mm로 얇아집니다. 디스플레이 역시 5.49인치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메인 디스플레이는 7.1인치로 더 넓어집니다. 거기에 해상도는 1792/1920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폴더블 LTPO 아몰레드 삼성전자 패널이 사용됐습니다. 주사율은 120Hz, 최대 피크 밝기는 800니트를 지원하는데요. 디스플레이의 스펙만 본다면 사실 크게 아쉬울 게 없었습니다. 심지어 화면 주름 역시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측면에서 보면 주름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흐릿하게 두 줄이 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갤럭시 Z 폴드 2와 비교해보면 주름은 폴드보다 오히려 오포 파인드 N 쪽이 더 개선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 저뿐만 아니라 해외 테크 유튜버들도 동일하게 평가하는 내용인데요. 물론 주름만 가지고 전체적인 퀄리티를 평가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주름이 개선된 폴더블 스마트폰을 출시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번 스마트폰으로 영상이나 게임을 즐기기에도 괜찮을까? 오포 파인드 N 스마트폰의 메인 디스플레이는 7.1인치 8.4대 9로 가로와 세로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따라서 이처럼 영상을 감상할 경우 16대 9 화면 비율에서는 상하단 두꺼운 공백으로 인해 폴더블 스마트폰의 장점을 체감하기 어려웠는데요. 물론 갤럭시 Z 폴드 시리즈 역시
일반 16:9 화면 비율에서는 상하단 공백이 생기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오포 파인드 M보다는 그 폭이 좁아 답답한 느낌은 덜했는데요. 또한 풀화면으로 영상을 감상할 경우 화면 비율 때문에 좌우 잘려나가는 영상의 범위가 넓어 영상 자막이 잘려나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 오히려 더 답답한 느낌까지 들었는데요. 물론 갤럭시 Z 폴드 시리즈 역시 풀화면에서는 영상이 좌우 잘리긴 하지만 그 범위가 오포 파인드 M보다는 넓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 스마트폰의 화면 비율이 대중적이지 못하다 보니 어플의 호환성 역시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동영상 이미지 선명도 향상 기능과 동영상 색상 보정 기능은 일부 중국 어플에서만 지원할 뿐 국내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동영상 어플에서는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화면 비율에 따른 어플 호환성이 많이 부족하다는 점은 앞으로 오포가 풀어내야 할 숙제로 보여졌습니다. 참고로 삼성 갤럭시 Z 폴드 시리즈는 벌써 세 번째 출시로 이어지면서 어플 호환성 문제에 있어서는 별다른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 외에도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 추가된 기능은 뭐가 있을까요? 오포 파인드 N 역시 갤럭시 Z 폴드 시리즈에서 지원하는 엣지 패널과 같은 사이드 메뉴바를 지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이나 게임을 할 경우에는 다소 화면 비율이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이처럼 화면을 분할해서 사용하기에는 꽤나 괜찮아 보였습니다. 일단 한 손으로 그립하기에도 큰 불편이 없기 때문에 웹서핑을 하면서 다른 작업을 동시에 하기에도 괜찮았습니다. 거기에 게임을 플레이할 경우에는 게임 모드를 엣지 패널처럼 실시간으로 드로잉해 화면 녹화, 게임 최적화 같은 추가적인 기능 역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운전 모드가 추가됐습니다. 운전 중 최소한의 터치만으로 주로 사용하는 어플, 거기에 내비게이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아직 글로벌 룸이 아니다 보니 중국 내수용에 맞춰져 국내에서는 크게 사용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거기에 갤럭시 Z 폴드 3처럼 방수 기능을 지원하거나 S펜과 같은 전용 스타일러스 펜을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중국 오포사에서 출시한 파인드 N 스마트폰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디자인 및 좀 더 작아진 사이즈, 그 덕분에 그립감은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이나 게임을 하기에는 사실상 폴더블 스마트폰의 장점을 크게 살렸다고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폴더블 스마트폰의 주름을 없앤 건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엔 이번 스마트폰의 하드웨어적인 성능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엔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다음에 또 다른 테크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짠. 모니터는 크게, 램은 많이, 하드는 못해먹겠네. 맨날 똑같은 거 더 이상 못하겠어요, 스승님. 도대체 언제 전설의 컴퓨터 구매 비법을 전수해 주시는 거죠? 이제 너에게 이 비법을 전달해 줄 때가 온 게로구나. 바꿔라. 아니 이건 노트북도 말방구